사실 이틀막 영수회담 김종대 의원 우려하셨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어떤 평화회담은 내 시당초 아니었고 오히려 더 큰 전쟁을 위한 탐색전 같은 양상으로 그러는데 삼국지의 마지막에 보면은 네. 제갈량과 사마이가 만난다고 네. 대평원에서. 네.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하고 자기 진용의 그 진을 보여준다고 잠시 후에 삼국지 역사상 제일 큰 전투가 벌어져 대평원에서. 네. 그런 회담 같아. 그런 회담 같다. 그러니까 네. 뭐 제갈량 뭐 사마이 같이 훌륭하신 분들은 아니고 네. 그러나 그 형식이 그렇다 이거지요. 근데 사실 영수회담 이후의 전국이 더 큰 문제인데 예, 당장 어제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결국 대통령이 오늘 보면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이죠. 어떻게 거의 뭐 대통령실의 반응으로 봐서는 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는 게 확실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영수회담 전후로 바뀌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전혀 바뀌는 건 없는 거고 저는 그 영수회담 직후에 아마도 첫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앞으로는 계속 특검 전국이란 말이죠. 네. 이거를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있는 대화로 타협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전국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만 2년 만에 얼굴 한번 본 거 정도의 의미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부권을 지난 9번처럼 그냥 뭐 즉시 해치우는 스타일이 아니라 실제 총선 이후에 거부권을 행사하긴 하는데 정치적 부담은 좀 갖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말이야 뭐 오만방자하고 거칠게 하지만은 그러나 야 우리 또 거부권 행사하게 생겼다 이런 정서는 느껴지더라.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기 대통령 지지율 20%대에서 하는 거부권입니다. 네. 총선 민심 심판이 끝난 직후고 네.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원래는 어제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을 무산시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그 부담조차도 어제 다 해소되길 바랬던 거죠. 원래 그게 또 김진표 의장한테 기대했던 것도 그거고. 네. 근데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상황이 오하니까 예. 이거 왜 자꾸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 거야 이거? 뭔가 이런 부담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자꾸 이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 특검법 논의 효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게 그 공수처가 그래도 힘을 내고 있고 네.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조금 진실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사에 대비해 가지고 방탄지향으로 군과 국방부를 운영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막 생겨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그 김기환 사령관 유임된다는 걸 일주일 전에 폭로한 네,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거 진짜 청기누설 중에 청기누설이라 그랬단 말이야. 네. 내가 그때. 네, 네. 오늘 한 건 더 있어. 네. 지금 하시죠. 다음 시간에 하면 안 돼? 이번 시간에. 안 돼. 다음 시간 안 돼요. 맨날 그건 다음 시간에 해가지고 밈이 생겼판이에요. 그 다음에 네. 저 임성근 전 사단장을 네. 해병대 부사령관으로 지금 영전시키는 방안이 거의 검토가 된 것 같아요. 이거 완전 단독이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군 인사는 정기 인사잖아요. 정기 인사 말고도 이렇게 아니, 막 보직 인사는 있어요. 보직 인사는 후속 인사 진급담에 보직 뭐 이렇게 해서 예. 조정이 있는데 네. 아니 이게 임성근 사단장을 해병대 부사령관으로 영전시킨다. 그러면 김계환, 그전에 임성근. 내가 말한 거 틀린 적 있어 없어? 최근에 없어요. 최근에. 없지. 최근이 중요합니다. 예. 예. 옛날에 많어. 자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공수처 수사를 앞두고 네. 핵심 피의자 둘이 사령관 부사령관을 맡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해병대 사령관은 현행 작전을 지휘하는 실병을 지휘해야 되는 공백이 없어야 되는 지휘관입니다. 대부대를 지휘하는 네. 현행 작전의 실병을 관리하는 책임자인데 이런 어떤 그 중요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군사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공수처에 가서 14시간, 15시간 조사를 받는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다. 네. 근데 부사령관도 그렇다.
그러면 해병대는 조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현행 작전을 지휘할 때는 예. 24시간 대기예요. 개념이. 예. 그래서 저기 이 위수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예. 우리나라 장군들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기자는 위수령입니다. 해당 지역을 벗어나기만 해도 장관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러면은 공수처는 과천에 있다고.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작전 지역도 아닌데 예. 해병대 사령부에서 포항에서 오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 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예. 이 저 임성근 사단장 전 사단장의 경우에 보면은 해병대 투스타 직위 중에 예. 대외직위 그러니까 해병대가 아닌 자리에 공석이 한 석이 있는데 네. 그게 합참의 전비태세 검열실장이에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만약에 임성근을 합참의 전비태세 검열실장으로 영전을 시키면 어떻게 돼? 정군의 저기 작전 준비 태세를 검열하는 책임자가 예. 그 자리인데 임성근이 와서 정군을 검열한다 그러면 전군이 말을 들을까요?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소리냐고. 네. 그러니까 대외직위를 보낼 수가 없으면 네. 또 사단장을 시킬 수가 없으니 예. 남는 자리가 부사령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리고 더더군다나 군복을 안 벗기고 묶어 놓겠다는 게 이게 언제 결정된 거냐면 대통령 담화가 16일 날 나오고 17일 날 임성근 사단장이 장군단 회의에서 자기 입으로 깐 거라고. 자기 유임된다고. 장군단 회의에서.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임성근 부사단장설이 먼저 나왔다고. 그리고 그 뒤에 자기 유임 건은 그건 나중 일이었는데 유임이 돼버린 거란 말입니다. 네, 김계환 사령관. 그러면은 이게 지금 흘러가는 판을 보니까 저기 저 해병대가 엉망이 되든 말든 이건 저기 이 방탄 해병대 네. 북한으로 오늘 위협에 대비하는 해병대가 아니라 네. 대통령 지키는 해병대로 이거 저 변질돼. 이거 이방원의 사병 같아. 정규 관군이 아니라. 네. 아니 그런데 네. 그 지금 총선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권으로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은 호주 대사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해프닝으로 예, 끝난 끝났죠. 거죠. 무리한 인사를 했다가 예. 욕만 바가지로 먹고 뭐 효과도 못 보고 그렇죠. 노렸던 효과도 예. 없이 지금 그 없던 일만도 못한 상황이 됐는데 임성근 해병대 부사령관 임명은 이게 이종섭 호주 대사하고 똑같은 일이네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이게 여론이 악화돼서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저의 우리말 같은 지금 이대화 때문에 네. 정권에서 막판에서 취소는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검토된 건 팩트입니다. 검토된 건 사실이다. 그런데 봐봐요. 내가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종섭의 호주 대사 임명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유임이다. 예. 이게 더 중요하면 더 중요하지 이거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고 내가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이번에 부사령관 건까지 겹치면 네. 이거 이제는 또 이 전국이 엉뚱한 데서 폭발한다. 이제 해병대 전후회가 진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참이라고. 네. 근데 어제도 기자회견했는데. 맞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물론 일선에 가면 해병대 지금 훈련 열심히 하고 있고, 예. 경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해병대 단위는 여전히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 무너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단위 부대는 그런데. 지휘 체계가 무너진단 말이요. 지휘 체계가 이게 명이 안 쓰는 이게 명이 안 쓴다. 아니, 그러니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유임은 사실은 임기도 남아 있는 거고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있던 자리에 유임이니까 크게 어떤 언론의 관심을 못 받고 조금 뭐 자연스럽게 지나갔지만 이게 새로 임명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이런 무리수는 못 뚫을 것 같은데 이제 왜냐하면 총선을 한번 겪어봤잖아요. 예. 이게 우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를
모두 알고 체험했잖아요. 있죠. 예. 아무리 우둔하고 머리가 나빠도 직전 경험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 또 이런 무리수를 물론 검토는 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이걸 실행에 옮기는 거는 너무 무리로 보이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JTBC 단독 보도로 임성근 사단장이 직접 수색 지휘를 한 내용이 문건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사실상 작전 계획은 육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같은 시간에 밤 9시 50분인가요? 본인이 직접 그 지휘서신을 내렸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도 또 발칵 뒤집혔거든요. 근데 계속 논란에 그 복판에 있는 분을 해병대 부사령관으로 영전을 시킨다고 한다면 이건 군에서부터 해병대 안에서부터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부글부글 끓어요. 제주도부터 백령도까지. 제주도에서 백령도까지. 아니 지금 이미 그 분위기예요. 네. 저기 우선은 진국 공석이 안 나오니까. 해병대는 작은 군대인데 그렇죠. 네. 임기 2년 남았다 그러지만 임기 2년 지키는 저 고위장성은 윤석열 정부에서 김계환 한 명입니다. 딱 한 명이에요. 지금 저 임성근이 해사 45기, 네. 김계환이 44기 1년 차인데 네. 지금 해사 45기 동기는 육군하고 공군에서 삼성장군, 사성장군 하고 나왔어요. 있어요. 네. 해병대만 지금 진급에서 인사적체죠. 인사적체네. 그러니까 선배가 딱 누르고 앉아가지고 후배들이 올라올 수가 없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남들은 지금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갔는데 지금 고등학교 4학년 아래라네. 지금 이것만 해도 복장이 터질 얘기인데 네. 거기에다가 영이 안 쓰는 이 구조에서 또 다른 데 보낼 자리도 없어 사실은.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특검이 이렇게 뭐 한다 만다 하는 이전국에서 못 빼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방탄 해병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예. 손을 못 쓰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아까 그 이종섭 대사건 같이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2년 임기 이거는 오로지 김계환한테만 적용되는데 우리가 다 무심코 넘어가는데 네. 다음 주에 이제 김계환 소환됩니다. 공수처에. 예. 그리고 그거 저 수사량이 방대해가지고 이거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왜 사단장 뭐 지휘서신 얘기하고 내가 진실을 얘기해 드릴게. 사태는 이거요. 7월 18일 날 폭우가 쏟아졌어. 네. 엄청난 비가 와가지고 육군 54단 병력이 경북 예천에서 전부는 철수했습니다. 네. 도저히 대민 지원 불가능하다. 이 폭우에. 네. 그 즉시 해병대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더냐. 네. 육군 없어졌지. 우리 동무대지. 애들 더 강하게 동기부여해서 말이야. 강하게 동기부여하라는 구절이 나와. 뭐라고? 이게 벌써 이 지휘관의 공명심이 어떻게 작용하는 거야? 육군 없지. 네. 그러니까 여단장은 철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폭우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는데 야 자식아 분위기 알잖아 너 지금. 그리고 그 대대장이 여단장한테 저는데 야 사단 분위기가 지금 그렇고 너도 알잖아 이러면서 애들 더 강하게 동기부여해서 그러니까 저 비 쏟아지는 걸 보고도 이 짓거리가 벌어진 거야 지금. 네. 오히려 기회라고 본 거지. 네. 그리고 사단장은 밤낮 언론 보도만 신경 써. 그런데 왜 경례 똑바로 해라 복장 통일해라 그랬냐면 그때 방송차가 온대잖아. 방송차가. KBS, MBC, YTN. 그것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기회가 돼가지고 점점 더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좌절감 느끼는 대목이 그 대목인데 장화하시냐 전투하시냐 이런 문제까지 사단에서 통제했다는 거 아니요.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에서 장화를 신든 전투화를 신든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것까지도 복장 통일하란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점점 이제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쌓여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가 뭐 와서 발칵 뒤집어진 JTBC 보더라 그랬는데 사방에 널려 있어요. 이런 증거들이. 중대장 그렇게 진술해. 대대장 그렇게 진술해.
그 사고가 난 부대의 병사가 그렇게 하면서 공수처에 사단장을 고발해. 예. 사단장 한 명만 빼곤 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전부 다 전원이. 그 상황이 딱 오케이. 그런 거잖아요. 그 당시 사단장은 방송차가 그렇게 많이 온다니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 화면 잘 받게 비 좀 폭우 더 쏟아지는 가운데 육군도 해병대가 못 버티고 하더라. 갔는데 해병대 강한 용사들이 가서 저 대민 봉사하고 구조 활동하는 게 화면에 잘 잡히기 위해서 야 이거 좋은 기회다. 비 좀 더 내렸으면 좋겠다. 딱 그 상황을 만들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아니 거기에다가 상륙 돌격 장갑차를 투입했는데 진짜 여기서 이제 완전히 미친 짓이 5분도 못 버티고 급류해서 빠져나오거든요. 예. 아니 장갑차가. 인천 상륙 작전 알지? 예. 그거 메가더 장군이 할 때 거기가 세계에서 조수간만의 차이가 제일 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날짜를 잡는데 무지해를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마저도 당시 트루먼 대통령 하에서 미국 합참이 메가더 저 새끼 미쳤다. 아유, 예. 거기가 어디라고 상륙 작전을 해. 예. 이래가지고 미 합참에서 장군이 말리러 직접 왔고 예. 그 다음에 저기 와가지고 메가더를 설득한 게 인천을 하지 말고 군산으로 해라. 거기가 상륙 지점에 오히려 낫다. 그런데 메가더가 말 안 듣고 했는데 천우 신조로 성공을 한 게 이게. 이게 상륙 돌격 장갑차를 내가 해봤는데도 바닷물에도 거긴 급류라는 게 별로 없는데도 인천 앞바다에 그 월미도 있는데 네. 소용돌이가 있는 이것도 지금 목숨이 걸린 일인데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급류가 이렇게 확 휘몰아요. 예. 여기다가 집어쳐냈다는 거 아니야. 저 구닥다리 예. 옛날 장갑차라고 그것도 예. GPS도 안 달려 있는 거고. 이거를 쳐놔가지고 했는데 5분도 못 버티고 나오니까 걔도 목숨 걸고 들어간 거예요, 사실. 잠시 후에 다음날 병력이 들어갔는데 5명이 휩쓸린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요. 예. 헤엄쳐 나왔게 만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건 과실치사 중에서도 예. 그냥 그 과실이 아니라 예. 자기가 그때 저 언론에 뜰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하고 절호의 그 기회에서 공명심에 불타는 무능한 지휘관이 그리고 책임 안 지는 지휘관이 이게 지금 이게 다 나왔는데 이게 다 그런데도 특검이 안 된다고 말하는 놈들입니다. 저놈들이. 이게.